자,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전해줄 뿐이죠. 김진애 의원과 일침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침 다루... 아니 근데 일침하려 그러면 이제는 예. 야권 그러니까요. 전 의원을 모셔야지. 저한테 그러니까요. 일침하라 그러면 이거 안 되겠.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김진 이제... 에너지. 김진 에너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진애 일침하면 이 여권 글쎄 쪽으로 말이죠. 아, 예. 제가 야권 의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여권도 잘못하면 또 일침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이죠. 예. 네. 자, 이재명 정부 12일 됐습니다. 열흘 네. 지나서 12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혹시 예. 쾌속항 타보셨어요? 아... 굉장히 빨리 가는 배인데 예. 놀랍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네.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근데 왜냐하면 다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속도감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만기칠랑하면서 네. 여기저기 막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라고 예상을 좀 다들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감. 근데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만기칠람은 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인선이나 또 네. 외교 안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딱딱 짚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야권 의원들이 다 안정감을 느끼니까 네. 아주 쾌속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순항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G7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G7에 가서 뭐 미국이나 일본 회담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정상회담 조율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네. 이재명이라는 이름 속자보다는 K 대통령이라고 K 하는 대통령. 게 K 대통령. 이게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예, 예. 이른바 K 민주주의에 관련된 지난 6개월 동안이 네. 정말 뭐 세계에 지금 다른 데서는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그야말로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는 K 디모크라시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거로 아마 소개가 될 거고 본인도 아마 그거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지난 정부 대통령을 보면 4, 50일 이후에 해외 순방 첫 순방 갔었거든요. 네네. 10일 만에 간다는 게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외교부 장관도 없어요. 없고, 대사들도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저는 그냥 가실 거라고 생각을 예, 예, 했어요. 예. 중순 저 선거 전부터. 네.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코리아 is back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보여줘야 되는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에 경제적인 거 또 안전에 관련된 거 또 경제 활력에 관련된 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사실은 이제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 5, 60일 후에 갔지만 굉장히 웰컴 받으셨어요. 맞아요. 환영 많이 그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탄핵을 왜냐하면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등장한 이렇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이 빛의 혁명으로 예. 아마 그렇게 소개될 거고 뭔지 잘하시겠죠. 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네, 네. 이재명 대통령 네. K 대통령 이렇게 네. 그러면서 네. 저는요 이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은근히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분이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뭐 원활하게 네. 뭐 유학을 다녀오신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아마 일상적인 이런 거에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버벅대지는 않을 거다 알아들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네. 국제 무대에서도 그 친화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기대를 해보고요. 네. 지금 접경 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했는데 그에 이어서 남북 채널 이제 복구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남북 관계 개선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요거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 대북 확성기 문제, 그 대북 전단 또 지금 뭐 일부에서 또 다시 띄우고 뭐 운운하는 그런 저항은 좀 있으나 네. 굉장히 일단 북한에서 굉장히 또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가만히 저렇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좋은 신호입니다. 여기서 뭐 쏘고 뭐 난리를 치는 그리고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예. 지금 뭐냐면 사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채널이 복원되는 거를
저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아하.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이게 이제 가동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지금 특별한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평화로운 사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자, 그리고 인선 얘기 좀 해보면 이제 해외 순방 앞두고 그나마 안보실 인선은 어저께 마무리를 한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김현종, 이뭉순, 오현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조금 놀란 게 네. 왜냐하면 제1안보 차장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지난 네. 윤석열 정권의 김태효. 김태효. 근데 이분이 이제 김태효가 뭐 여러 가지 외교 쪽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솔직히는 이제 국방에 관련된 전문성이 좀 더 강한 분 아닌가 육사 네. 출신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또 2차장, 3차장이 다 또 외교 통상에 관련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는 이쪽 외교 안보 쪽에서 국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가안보실이 두 가지예요. 외교냐, 네, 외교냐, 국방이냐. 근데 요거 두 국방이 좀 개인데 있으니까. 사실 솔직히 아. 국방 쪽에 지금 이제 기강에 관련된 네. 문제도 있고 솔직히는 이제 프라이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계엄 사태를 군인들 거치면서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예. 그 부분에서 이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도 뭐 아시다시피 육사의 개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얘기됐던 거기 때문에 그쪽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다. 예. 김종대 의원 모셔서 얘기 들으시죠. 예, 아마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외교 쪽이 아닌 국방 쪽의 사람을 안보실 일차장으로 차장으로 쓴 거 했다는 그 게. 네. 부분 네.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인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민 추천제 어떻습니까? 좀 약간 이게 좀 장난치는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가부 장관의 뭐 이준석 의원 한다든지 추천을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부정적 효과도 좀 있다. 아니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도 이럴 네. 때 뜨끔해 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화 장치로 써봐라. 뭐 이런 얘기도 되고. 예. 그다음에 요새 뭐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아이유도 막 있습니다. 아이유도 예. 문화 뭐를 대사로 쓰라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올라왔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천제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국민 추천제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이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네. 내가 국정에 참여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재의 파일이 좀 쌓일 겁니다. 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조금 드러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발굴을 하기보다는 확인하는 작업들이 꽤 있을 텐데 네. 이렇게 국민 추천제에서 굉장히 뭐 추천을 많이 받은 인물이라면은 솔직히 부담감 없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러 가지 국민 위로 이벤트다. 아, 위로 이벤트. 이게 저는 국민 위로 이벤트자 국민 참여 이벤트. 나올 중에 과정이 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뽑혔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런 거 그건 안 안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그럼 겁니까? 뽑히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예. 제일 많이 제일 들어온대잖아요. 일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예. 복지부 장관 예. 들어온다 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그러는 많다는 건데 거네. 예. 아니 거기서 대통령이 많이 추천받지 않은 사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국민 투표제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저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관심도 국민들의 참여 이게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청문회 할 겁니다.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네. 지금 벌써부터 사실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아니 뭐 의혹이 많이 저기 돼도 네.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인준받는 그렇죠. 직위 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이 투표를 필요합니다. 거치지만 예. 과반은 이미 여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으나 네. 다만 이 인사청문 과정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이 성격상 네. 굉장히 성실하게 대할 거예요. 국민들한테 사실 지금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대할 거고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굉장히 매섭게 대할 겁니다. 야권은 또 야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것도 안 됩니다.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총리 예. 총리를 떨어뜨리면 이건 뭐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권에 데미지를 주기엔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기 리더로서도 거론이 되는 분이기 네. 때문에 미리
흠집을 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야권이 스크래치 내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돈 문제에 관련된 네. 거, 그다음 본인의 학위에 관련된 거, 아들 것도 또 있고요. 아들의 네. 또 뭐 이른바 스펙에 관련된 다 것들, 하나씩 다 그게 예. 다 나왔어요. 아주 국민들의 네. 저기를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는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야인 생활을 네. 뭐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살짝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명하고 또 저는 주변에 도움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지나 솔직히 야인인데 무슨 네. 뭐 특별한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에도 뭐 2억밖에 안 되던데요. 아니 그동안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하고 공식적으로 한 거는 민주연구원장과 국회의원 한 거에서 아하. 최근에 한 8, 9년 요 정도니까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갚을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 빚도 예. 있고 뭐 또 국가에 내야 되는 추징금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갚고 그렇게 왔으면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이제 이것저것 듣긴 해도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볼 수 굉장히 없죠. 예. 정말 어렵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도 생활고도 상당히 심했겠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잘 버텨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총리로서의 역할도 잘할 거라는 근데 뭐 소명은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명해야죠. 소명해야 됩니다. 소명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틀간 청문회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참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예측대로 되신 요번에는 겁니까? 사실 거의 예측이 됐죠. 예측이 됐나요? 왜냐하면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영교 의원도 굉장히 신뢰도가 네. 높지만 이번에는 정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야성이 굉장히 강한 예. 것보다는 예. 말하자면 좀 시스테매틱하게 네. 체계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샤샤샥 하면서 예. 상대편을 저렇게 슬쩍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밀당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분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점에서 김병기 후보가 좀 경쟁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떻게 국정원의 옛날 그 부분이 밝혀진 게 오히려 표가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쏠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MBC 왜? 보도가 왜 그런 게 지금 나오냐? 옛날에 나왔던 걸 또 이렇게 울고 먹느냐?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그 부인이 통화했다라는 게 네. 국정원의 일종의 계량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드러났죠. 오히려 그 보도가 도움이 더 김병기 됐습니다. 의원을 당선시킨 계기다 아니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거군요. 김병기 의원한테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아. 그리고 당원들이 막 모여 집결하는 많이 것 높여진 같아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20%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어저께 이제 원내대표 네. 지도부들을 뽑았는데 예. 솔직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선을 많아요. 봤는데 거의 잘 모르신다. 제가 몇 예. 분, 한 두세 분 빼놓고는 잘 모르는 예, 예, 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겁니다. 세대 교체되고 또 사실 훈련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탄핵 다 과정을 의원들이시니까.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국민의 원내대표 경선 이제 있습니다. 3파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TK, PK 수도권 3파전. 아니 글쎄 네. 이게 무슨 뭐 그 어떻게 뭐 개파도 아니고 예. 이 지역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얘기된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네. 다들 솔직히 이거는 어차피 결선이 있기 때문에 결선으로 갈 거예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근데 높겠죠. 왜 네. TK에 분이 거의 다 되는 거라는데 왜 PK에서 새로 한 사람이 이한성 의원이 그 이유는 나왔느냐? 뭐죠? 몰라요. 저는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는 TK보다 PK 의원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PK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내기 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다들 얘기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TK 쪽이 되지 않겠느냐. 송원석 저거 쪽이 의원이 가장, 친윤 쪽이니까. 저기가 예. 그 많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들리는데 음흠.
또 이것도 모릅니다. 이거는 거기는 권리당원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요거는 의원들이 진짜 뽑기 반장 때문에. 선거입니다. 완전 반장 의원들끼리 선거기 하는 때문에. 겁니다. 107명. 그러니까 예. 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른바 친한 쪽에서 나오질 않은 거 보면은 다 그쪽으로 가겠죠 뭐. 김성원이 친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근데 워낙 좀 예. 세가 약해서. 그러니까 너무 네. 약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두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뽑혀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하고 좀 잘 소통이 가능할까요? 저는 잘 될 것 잘하실 같은데요. 거다. 예. 유일하게 법사위원장 하나 빼놓고. 아 법사위원장 절대 안 주겠다. 법사위원장 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건 김병기 위원 대표님이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근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제 내란 특검과 세 개의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하는 거 알고 그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법사위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는데 야당에 가져가면은 보나마나 맨날 브레이크 걸고 그러니까 다 맨날 카트 될 거 아닙니까? 카드 되고 이럴 거 법통도 뻔히 안 됩니다. 아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네. 그럴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그러니까 것이다. 예. 이번에 1년을 솔직히는 야당이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하느냐 그거를 보여준다면 네. 2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솔직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야당이 나와서 지금 이제 2년씩 돌아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원래 2년씩. 네, 2년씩 돌아가기로 한 거니까 지금은 이제 2년 돌아가는 거라면 안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두고 봐야죠. 개혁을 하려면 법 통과가 필요한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 그러면 통과가 거의 안 되겠죠. 아 맨날 사보타주 하고 네. 그다음에 발목 잡고 김도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아 정말 너무 뭐 법사위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도저히 안 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인선 작업도 뭐 사무실도 구하고 있고 한데 요번에 특검 3개가 내란 특검은 또 구성이 엄청납니다. 크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 브리핑 같은 거 어떻게 좀 하겠죠. 국민들이 당연히. 좀 그걸 또 기대를 하고 보게 될까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네. 솔직히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아마 김건희 특검이 더 인기는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란 특검은 솔직히는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국회나 네. 혹은 이제 당시의 내각들의 뭔가가 드러난다면 내란의 기획자들, 그죠? 예. 머리들, 이 신경망들이 어떻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만약 국힘도 관여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를 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특검도 항상 중요한 게 중간 과정을 국민들한테 잘 브리핑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난 그 윤석열 박영수 특검 때 무슨 경주마 하듯이 막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막 그렇게는 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약간의 선정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는 좀 안 갔으면 약간 좋겠다. 빌런 한 명 해놓고 막 그 사람 막 그냥 했었어요. 예.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는 생각이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예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이고 차갑게 해야 될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더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번은 뭐 거의 매치에 와가 브리핑하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뭔가 브리핑할 필요 있을 때나 그렇게 특검들이 아마 하고. 저기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특히 내란 특검은 예. 꽤 맞춰야 될 일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진짜 많습니다. 정말 비와 본인이 예. 아주 확인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렌식한 예. 것도.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일단 좀 어느 만큼 꽤 맞추고 난 다음에 해야지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또 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은 관심도 많고 또 최근에 일어난 이 마약 관련까지도 해가지고 합쳐지면 이건 뭐 엄청난. 이거는 뭐 국토부에 관련된 것도 있고 네. 마약에 검찰에 관련된 거 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게 사실은 무지무지 커서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쳐내려 가야 될지를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게 김건희 개인에 대한 단죄를 가는 거냐 아니면 네. 이거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련된 이 문제를 요번에 좀 이제 드러내는 거냐. 음흠. 최병 특검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김건희 쪽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경로 김건희 그거만 김건희, 확인하면 될 그거 나올 수가 있는 그건 거예요. 확인할 수 솔직히 있겠죠. 내란 특검에서도 예. 김건희가 나온다면 세 개 다 김건희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아이고 참 그러면은 또 다른 특검이 나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죠. 그 국정농단 아닙니까? 진짜 다 글쎄 말이죠. 본인이 다 껴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재판 오늘 7차 공판인데 문제는 1심이 6개월 구속 기간인데 그게 다 되다 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석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최대한의 그 호의를 가지고 본다면 네. 그 사람이 그래도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조건을 걸어서 못 나가게 하고 발목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하게 해주겠다라고 보석으로 하는 건데 한다. 그렇게 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밖에 나와서 김명은 나오고 조금 네. 있다가 노상원 나오고 조금 있다 다 풀려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또 작당을 할지 모르는 거 윤석열 지금 아니에요.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나와 있거든 공범들 다 말이죠. 나온다 그러면 다 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검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거기다가 특검뿐만이 아니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네. 적어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재구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해야 안심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보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뭐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로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뭐 어쨌든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은 저렇게 천천히 하고 네. 그 재판을 빨리 그때 박근혜 때는 엄청 촘촘하게 재판을 짰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짜놓으면 당연히 6개월 넘죠. 넘죠,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 넘죠.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뭐 해가지고 증거인멸 이런 걸로 다시 영장 청구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이런 것도 하고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그 관련되는 주요 범죄자들이 바깥에 다 돌아다닌다 그러면 네. 이게 바깥에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기 민주당 죄송합니다. 민주당 당 대표 이제 경선 출마 의사 표시를 한 정청래 의원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은 아직 한 명이고 박찬대 의원도 나올 수 있다면 2파전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 우리 저기 타임라인도 안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언제 한다고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등록을 언제 한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 어저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아. 저도 빨리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뭐죠? 그러면 혼자 치고 나가는 거 그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 예.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건가에 대한 당원들의 노심초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부터 정청래냐 박찬대냐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또 지금 댓글도 그게 많습니다. 싸움 났어요. 유튜버들이 싸움 또 났어요. 전문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맞아요. 뭐 전력부터 해가지고 뭐 누가 지금의 누구 네트워크, 어떻다. 누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으니까 자칫했다가 네거티브가 처음 정말 너무 빨리 번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려를 하셔서 먼저 출사표를 던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저께인가 라이브 하다가 그 관련 얘기가 너무 많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네, 지금도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럴 때 괴로운데 이거는 저 지난번에 우리 둘 다 사랑합니다. 예, 둘 다 예. 자산이고 그래야 뭘 또 돼요. 박찬대와 정청대만이 아니야. 딴 사람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 지금 좋은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미리 뭐가 되고 자기 정치를 누가 한다, 뭐가 누구하고 가깝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이 세상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은 없고요. 자기 정치 안 하면 정치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안 되고요. 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예. 이거 저거 다 활용하는 게 정치인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또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난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두 분 다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따끔한 일침 들어봤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